안녕하세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합격을 위해 오늘도 달리는 여러분의 친절한 학습 튜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숴볼 주제는 바로 엔진과 터빈, 오토 사이클과 브레이튼 사이클입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와 비행기 제트 엔진 소리는 전혀 다르죠? 그 비밀이 바로 이 사이클 모양에 숨어 있답니다. 초보자분들도 마치 재미있는 자동차 다큐멘터리를 보듯 아주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복잡한 그래프에 지레 겁먹지 마시고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어느새 기계의 심장 소리를 읽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두 가지 웅장한 엔진의 세계로 힘차게 시동을 걸고 출발해 볼까요? 본격적인 엔진 이야기에 앞서 모든 기계가 절대 거스를 수 없는 연력학의 3가지 지배 법칙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1법칙은 에너지는 형태만 변할 뿐 영원히 보존된다는 법칙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법의 일종 연구기관은 없다는 뜻이죠. 제2법칙은 열은 항상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르며 100% 효율을 내는 완벽한 기계, 이종 연구기관은 만들 수 없다는 방향성의 법칙입니다. 제3법칙은 아무리 차갑게 식혀도 상태 변화 없이는 절대 0도, 0K에 도달할 수 없다는 자연의 냉혹한 한계선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멋진 자동차 엔진이나 최첨단 제트 엔진이라도 결국 이 거대한 세 가지 물리법칙 안에서만 얌전하게 움직일 수 있답니다. 이 기본적인 게임의 룰을 머릿속에 든든하게 장착하셨다면 이제 진짜 기계들을 만나러 갈 준비가 완벽히 끝났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기계들이 뜨거운 열 에너지를 유효한 일, 워크로 바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주사기처럼 피스톤이 위아래로 꿀렁꿀렁 움직이는 친숙한 왕복기관 방식입니다. 이 왕복기관의 움직임을 연력학적인 예쁜 그래프로 그려낸 것이 바로 자동차에 주로 쓰이는 오토 사이클이죠. 두 번째는 선풍기 날개처럼 빙글빙글 끊임없이 돌아가는 원심기관 방식입니다. 이 원심기관의 연속적이고 시원한 흐름을 설명하는 지도가 바로 발전소나 비행기에 쓰이는 브레이튼 사이클입니다. 겉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이 두 사이클 모두 에너지를 짜내어 우리가 원하는 솔솔한 일을 얻어내기 위한 인간의 눈부신 아이디어랍니다. 먼저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심장, 가솔린 기관을 설명하는 오토 사이클의 내부를 뜯어보겠습니다. 오토 사이클의 핵심은 실린더 안에서 피스톤이 위아래로 부지런히 움직이는 왕복 운동에 숨어 있습니다.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가며 공기와 연료 혼합기를 훅 빨아들이고 다시 위로 힘차게 올라가며 이를 꽉 쥐어짜듯 압축하죠. 이때 열이 밖으로 새어나갈 틈도 없이 순식간에 압축해버리는 이 과정을 바로 가역 단열 압축이라고 부릅니다. 이 강력한 압축 과정 덕분에 실린더 내부의 온도는 무려 300도까지 뜨겁게 달아오르며 폭발할 만반의 준비를 마치게 된답니다. 피스톤의 꼭대기 TDC와 바닥 BDC 사이를 오가는 이 지치지 않는 펌프질이 바로 자동차를 앞으로 굴러가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방금 본 피스톤의 움직임을 압력 P와 부피 V 그래프인 PV 선도로 옮겨보면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가장 집중해서 보셔야 할 부분은 그래프에서 2번과 3번을 잇는 꼿꼿한 주황색 수직선, 바로 정적 연소 과정입니다. 중요! 오토사이클은 피스톤이 꼭대기에 올라간 그 찰나의 순간 스파크가 팡 하고 튀며 순식간에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 시간이 너무나도 짧아서 피스톤이 미처 부피를 늘리며 도망갈 틈도 없이 제자리에서 압력만 하늘로 수직 솟구치게 되죠. 부피, 볼륨이 고정된 상태, 정적에서 쾅 터진다고 해서 이름도 아주 직관적인 정적 연소라고 부른답니다. 이 수직선이 오토사이클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키워드이니 오토는 정적 연소라는 공식을 꼭 머릿속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이번에는 온도 T와 무질서도인 엔트로피의 관계로 살펴보는 TS 선도를 통해 오토사이클의 열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프의 파란색 수직선 1에서 2와 주황색 수직선 3에서 4는 주변과 열 교환이 완벽히 차단된 가역 단열 압축과 팽창을 뜻합니다. 열의 출입이 꽉 막혀 있으니 당연히 무질서도를 나타내는 엔트로피의 변화량 델타 S도 0이 되어
반듯한 수직선이 그려지는 것이죠. 반면 위쪽으로 부드럽게 휘어진 곡선 2에서 3은 펑 폭발하며 엄청난 열, Q1을 콸콸 공급받는 정적 가열 구간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 파란 곡선 4에서 1은 일하고 남은 찌꺼기 열, Q2를 배기구를 통해 밖으로 훅 내뱉는 정적 방열 구간을 의미해요. 결국 이 닫힌 그래프 안쪽에 색칠된 널찍한 면적이 바로 피스톤이 우리를 위해 땀 흘려 일해준 진짜 유효 에너지의 크기가 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발전소나 거대한 제트기에서 웅장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터빈의 심장, 브레이튼 사이클입니다. 피스톤이 막힌 공간에서 답답하게 왔다 갔다 하는 오토사이클과 달리 브레이튼은 아주 시원시원한 원심기관 구조를 가졌어요. 앞쪽에 달린 거대한 임펠러, 압축기가 미친 듯이 고속 회전하며 외부의 공기를 원심력으로 빨아들여 사정없이 압축시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연소실을 쌩 하고 지나며 뜨거워진 가스가 뒤쪽 터빈 날개를 거세게 때리면서 연속적으로 동력을 만들어내죠. 폭발하고 쉬고를 반복하는 왕복기관과 달리 브레이튼 사이클은 멈춤없이 공기가 콸콸 흘러가는 연속적인 유체 흐름이 생명입니다. 덕분에 덜컹거리는 진동도 적고 어마어마한 대출력을 끊임없이 뿜어낼 수 있어서 비행기 엔진으로 아주 제격이랍니다. 자, 멈추지 않고 시원하게 흘러가는 브레이튼 사이클의 모습을 PV 선도에 그려보면 오토사이클과는 확연히 다른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2번과 3번 노드를 잇는 평평한 수평선, 즉 정압 연소 과정입니다. 브레이튼은 막힌 캔 안에서 쾅 터지는 게 아니라 공기가 뻥 뚫린 통로를 휙휙 지나가는 와중에 계속해서 불을 붙이는 방식이에요. 멈춤 없이 연속적으로 타오르기 때문에 압력, P는 치솟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부피만 오른쪽으로 쑥쑥 팽창하게 됩니다. 이처럼 압력, 프레셔가 고정된 얌전한 상태, 정압에서 지속적으로 불이 붙는다고 해서 정압연소라고 부릅니다. 평평한 윗면을 가진 그래프를 시험에서 만나시면 망설이지 말고 아, 이건 정압연소를 하는 터빈, 브레이튼이구나 하고 떠올려주세요. 브레이튼 사이클의 TS 선도를 보면 오토사이클과는 곡선의 모양새와 각도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열이 들어오는 상단의 공급열 Q1 구간과 다 쓴 열을 버리는 하단의 방출열 Q2 구간이 모두 비스듬한 등압 가열 냉각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단열 압축 1에서 2로 온도가 훅 올라간 뒤 등압 가열 2에서 3으로 최고 온도에 도달했다가 터빈을 힘차게 돌리며 식는 과정 3에서 4가 한눈에 보입니다. 이때 곡선 위쪽에서 쏟아져 들어온 거대한 공급열의 면적에서 아래로 쓸모없이 빠져나간 방출열의 면적을 가위로 싹둑 잘라내 보십시오. 그래프 한가운데 예쁘게 남은 이 주황색 면적이 바로 터빈이 빙글빙글 돌면서 만들어낸 진짜 배기 유효일의 크기가 됩니다. TS 선도는 이처럼 우리 기계가 밥, 열을 얼마나 먹고 일, W를 얼마나 했는지를 시각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멋진 영수증이랍니다. 오늘 배운 두 사이클의 결정적 차이점을 시험 직전에 한눈에 쏙 들어오게 핵심 비교표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계적인 구조로 보면 오토는 피스톤이 오르내리는 왕복기구이고 브레이튼은 날개가 쌩쌩 도는 원심기구입니다. 가장 헷갈리기 쉬운 연소 방식. 오토는 부피가 고정된 채 쾅 터지는 정적연소를, 브레이튼은 압력이 고정된 채 꾸준히 타는 정압연소를 하죠. 공기를 압축하는 방식도 오토는 실린더 안에서 꾹꾹 찌그러뜨리는 왕복식이고 브레이튼은 고속회전 임펠러를 쓰는 원심식입니다. 그래서 오토사이클은 가다서다를 반복하기 좋은 콤팩트한 자동차 가솔린 엔진의 찰떡궁합으로 널리 사용되고요. 브레이튼 사이클은 멈춤 없이 무지막지한 힘을 뿜어내야 하는 항공기 제트 엔진이나 발전소 대형 가스터빈에 주로 맹활약한답니다. 작은 자동차 엔진이든 거대한 발전소 터빈이든 모든 사이클을 꿰뚫는 단 하나의 절대적이고 위대한 마법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열 효율 E는 1에서 공급열 Q1이 대비 버려지는 방출열 Q2의 비율을 뺀 값이라는 아주 상식적이고 명쾌한 공식이죠. 쉽게 말해 내가 먹은 밥 Q1의 양에서
소화 못하고 버린 똥, Q2의 비율을 빼고 나면 내 몸의 근육으로 간 진짜 효율만 남게 되는 이치입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 강조했던 열역학 제2법칙, 켈빈 플랑크의 표현 기억하시나요? 쓸모없이 버려지는 열, Q2는 자연계에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식고리에 달린 저 Q2분의 Q1 덩어리가 절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열 효율 100%짜리 완벽한 꿈의 기계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랍니다. 이 간단한 공식 하나만 흔들림 없이 머릿속에 새겨두시면 시험에서 어떤 열기관의 효율 문제가 튀어나와도 절대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브레이튼 사이클에서 어쩔 수 없이 대기 중으로 버려야만 하는 저 뜨거운 배기가스 Q2가 너무 아깝지 않나요? 이 아까운 폐열을 알뜰살뜰하게 재활용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실무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시스템이 바로 열병합 발전, CHP입니다. 가스터빈이 열심히 전기를 만들고 난 뒤 뿜어내는 500도에 펄펄 끓는 배기가스를 하늘로 그냥 낭비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거대한 배열회수 보일러라는 통으로 통과시켜서 차가운 물을 데워 90도짜리 따뜻한 난방용 온수로 마법처럼 바꿔버리는 거죠. 고품질의 전기도 얻고 겨울철 난방용 온수도 동시에 얻어내니 건물 전체 시스템의 종합 열 효율이 드라마틱하게 껑충 뛰어오르게 됩니다. 가스터빈, 브레이튼과 폐열 회수의 훌륭한 조합은 친환경 건축물 에너지 설계의 가장 핫한 트렌드이니 실무 꿀팁으로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자동차와 비행기 엔진을 넘나드는 오늘의 흥미로운 열역학 여행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핵심을 꽉 잡아드릴게요. 겉보기에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결국 엔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PV 선도에서 나타나는 연소 구간의 궤적 모양입니다. 왼쪽 그래프처럼 위로 뾰족하게 수직 상승하는 붉은 선이 보이면 부피가 변할 틈도 없이 터지는 오토사이클, 정정연소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처럼 옆으로 길게 쭉 뻗은 주황색 수평선이 보이면 압력이 변하지 않고 부드럽게 타오르는 브레이튼 사이클, 정압연소이죠. 이 두 가지 그래프의 뚜렷한 차이점만 머릿속에 사진처럼 찰칵 찍어두셔도 여러분의 공학적 기초는 실전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든든하게 채운 사이클 지식으로 3과목 기계설비 문제도 훌륭하게 정복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눈부신 합격을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